그녀는 해변에 누워 있어. 그녀가 아는 해변은 아니야. 사실 해변의 플라톤적 이상형에 가까워. 밤이지만 그녀 위의 하늘은 여전히 병든 듯한 노란색이고 그 위에 검은 별들이 반짝이고 있어. 이 모든 게 그녀에게 아무렇지 않아. 도시와 부두 그리고 산들은 마치 수백만 마일 떨어져 있는 것처럼 느껴져. 하지만 바다는 정말 가까워. 그녀는 예전에 바다를 정말 무서워했어. 아마도 어렸을 때 삼촌 집에서 너무 일찍 낡은 조스 VHS를 본 탓일 거야. 하지만 이제는 그런 두려움이 없어. 그녀는 눈을 감고 바다가 해변에 부딪히는 소리를 듣는다. 부드러운 자장가. 곧 바닷물이 그녀의 발에 닿는다. 어떻게 이렇게 차갑고 따뜻할 수가 있지? 파도가 밀려와 이제 그녀의 발목을 감싸고 다리에서 몸통까지 짜릿한 감각을 전달한다. 그녀는 10대 때 이후로 이런 기분을 느껴본 적이 없다. 대학에 가기 전 학자금 대출도 없고 집세와 공과금, 세금, 그리고 첫 번째 결혼도 없던 시절이었다. 그녀는 몸이 정말로 가볍게 느껴진다. 부서지는 파도. 앞뒤로. 그녀는 물이 자신을 실어 나르면서 부드럽고 젖은 모래에서 등이 들리는 것을 느낀다. 그녀가 유일하게 의심하는 순간이다. 그녀는 눈을 뜨고 자신이 해안선에서 얼마나 멀리 떠내려왔는지 확인하려 한다. 하지만 바로 그때 그녀는 그들을 본다. 다른 사람들이다. 평범한 사람들이다. 수천 명이나 된다. 모두 물속에 있는 그녀처럼 가만히 누워 명상하고 있다. 행복한 미소가 그들의 얼굴에 그려져 있다. 마치 오래된 배의 선수상처럼. 그들은 떠다니는 나무 토막처럼 고요하게 바다 표면에 떠 있다. 적어도 목적과 이 참되고 초월적인 기쁨만큼은 그들을 하나로 묶고 있다. 그러다 그녀는 또 다른 무언가를 느낀다. 그녀의 다리에 단단하고 끈적거리는 무언가가 스치며 움직인다. 그리고 그녀는 깨어난다. 그녀는 거칠게 숨을 쉰다. 침대는 불안한 땀으로 작은 바다를 이루고 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더 이상 그 불가능한 해변에 있지 않다. 그녀는 자신의 작은 아파트 침실에 있다. 거대한 무심한 도시 벌집소 또 하나의 방일 뿐이다. 매일이 빗속의 유화 팔레트처럼 서로 뒤섞인다. 하지만 그 꿈, 반복되며 황홀하게 만드는 그 꿈이 모든 것을 바꾼다. 그녀가 그 꿈의 의미만 알 수 있다면 연구가 부족해서가 아니다. 그녀는 프로이트와 융의 꿈 분석부터 허황된 이론, 최첨단 인지과학에 이르기까지 꿈 해석에 관한 책을 사고 빌렸다. 물과 꿈의 상징성에 대해 수많은 글이 쓰였다. 탄생, 세례, 생명력, 감정, 평온함, 명확함. 어느 정도는 아마도 이 모든 것들이 조금씩 섞여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 중 어느 것도 전체를 완전히 설명하진 않는 것 같다. 여기엔 더 많은 게 있다. 그녀도 알지만 그건 물 자체를 넘어선 것이다. 결국 그녀를 훨씬 더 매료시키는 것은 물 자체가 아니라 물 속에 있는 어떤 것이다. 며칠 밤이 지난 후 그녀는 또 다른 꿈을 꾼다. 똑같은 꿈은 아니지만 어쩌면 그 꿈의 연장선일지도 모른다. 그녀는 물속에 있다. 차갑지만 위로가 되는 물. 완전히 잠겨있지만 익사하지는 않는다. 그녀는 어둡고 깊은 곳으로 내려가고 있다. 보이지 않는 힘에 이끌려 어디로 가는지 왜 가는지 알 수 없지만 어쩐지 이 힘을 믿고 있다. 그녀는 그것이 자신에게 가장 좋은 것을 바란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녀는 이것이 옳다는 것을 알고 있다. 물의 힘에 대한 그녀의 믿음은 아래 어둠 속에서 빛을 보게 되면서 보상받는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금빛 반짝임이었지만 곧 깊은 곳에서 믿을 수 없을 만큼 거세게 타오르는 불꽃처럼 변한다. 아름답고 불가능해 보이는 광경이다. 그녀가 알아차리기도 전에 그녀를 둘러싼 세상은 믿을 수 없을 만큼 놀라운 수중도시로 펼쳐진다. 존재해서는 안 될 곳이지만 그녀는 어쩐지 마음속으로 그곳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걸 알고 있다.
그곳은 매우 고대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그만큼 오래 산다면 인간이 앞으로 수천 년은 더 지나야 비로소 지을 수 있을 법한 곳처럼 느껴진다. 그녀는 도시의 거리를 걷는다. 물속에서 몸이 가벼워진 듯한 느낌을 받으며 어쩐지 그 물을 숨 쉴 수 있다. 그녀는 반짝이는 첨탑들과 신경말단의 섬유질처럼 갈라진 길들이 겹겹이 쌓인 모습을 보고 감동해서 눈물을 흘린다. 건물들이 아래 펼쳐진 어둡고 끝없는 망각 속으로 점점 더 깊이 뻗어내려가는 듯한 모습. 하지만 그녀의 눈물은 볼 수 없다. 그 눈물은 그녀를 떠나는 순간 바다와 하나가 된다. 그녀가 무엇보다도 확실히 아는 한 가지는 자신이 이 세상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에 그녀가 깨어났을 때는 땀에 흠뻑 젖어 헐떡이며 혼란스러워하지 않는다. 이번에는 순수한 목적의식으로 활기를 뜬다. 마치 예술가가 인생을 바꿀 걸작에 하늘에서 내려온 설계도를 받는 것처럼, 혹은 사울이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에서 바울이 되는 것처럼 말이다. 꿈에서는 아무 말도 없었지만 이제 그녀는 자기만의 산상수훈을 들은 셈이다. 분명히 다른 이들도 있을 거야. 반드시 있어야 해. 그리고 그녀는 그들을 찾아야 해. 나도 알아. 너도 최근 이상하고 예언적인 꿈을 꾸고 있다는 걸. 하지만 그 꿈이 물에 관한 건 아니었지. 네가 꾼 꿈은 유튜브에서 본 강렬하고 무서운 SCP 애니메이션 영상들이었지. 잠결에 희미하게 보더라도 닥터밥과 구독이라는 단어가 보일 거야. 구독 버튼을 누르는 것이 이 밤의 저주가 너를 완전히 집어삼키기 전에 끝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일지도 몰라.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알림벨도 눌러두는 게 좋을 거야. 하지만 그녀에게는 안도가 그렇게 쉽게 찾아오지 않을 거야. 이제는 일하는 날들이 꿈처럼 흐릿하고 뚜렷하지 않게 지나가. 황사는 주간 회의에서 매출 보고서와 분기 수익 수치에 대해 모두에게 잔소리를 하지만 그녀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아. 이건 진짜가 아니야. 그는 진짜가 아니야. 그 사람도, 이 회사도, 이 건물도 결국 무너질 거야. 조수의 메커니즘은 끊임없이 계속될 테니까. 그녀가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에 관심 있는 척 할 수 있지? 그녀는 보람없는 하루를 보낸 뒤 버스 정류장에서 인생의 오아시스를 만난다. 게시판에 아무런 그림이나 장식도 없이 바다를 꿈꾸며 라고만 적힌 전단지가 붙어있다. 2번호로 전화하세요. 그건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죠. 그렇지 않나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매일 밤 바다에 대한 꿈을 꾸겠죠. 결국 지구 표면의 71%를 차지하니까요. 인간의 정신세계도 비슷한 상황일 거예요. 하지만 그녀는 희망을 가지고 살기로 결심하고 그날 밤 도시의 몇 대 남지 않은 공중전화 중 하나에서 그 번호로 전화합니다. 전화기 너머 차분한 목소리가 그녀에게 묻습니다. 하늘은 무슨 색인가요? 그녀는 잠시 멈칫하다가 본능적으로 대답합니다. 노란색이요. 검은 별들이 있어요. 잠시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흐릅니다. 그러자 그 목소리가 묻습니다. 그리고 파도 아래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죠? 이 질문에는 그녀가 단 1초도 망설이지 않습니다. 목소리가 말을 끝내기도 전에 그녀는 말합니다. 도시요. 목소리는 그녀에게 내일 밤 주소와 시간을 전달합니다. 그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자신이 그곳에 있을 것을 압니다. 어쩌면 그녀가 찾고 있는 모든 것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다고 그녀는 확신합니다. 그녀는 다음 날 밤 예상치 못하게 붐비는 평범한 연회장에 도착합니다. 그곳 사람들은 공통점이 없어 보이며 모두 접이식 의자에 앉아 커튼이 쳐진 무대를 보고 있습니다. 나이, 성별, 인종, 체중 등 다양한 인간 군상이 모여 있습니다. 그녀를 위한 빈자리가 하나 있고 그녀는 그것이 자신을 위한 것인지 의심하지도 않고 자리에 앉습니다. 그녀는 그 자리가 자기 것임을 압니다. 잠시 불편한 침묵이 흐른 후 커튼 뒤에서 눈부신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는 키가 크고 마른 체형이며 코 위로는 민머리가 완전히 붕대로 감겨있고 눈도 가려져 있지만 붕대 위에 2개의 붉은 점이 표시되어 있어 마치 피눈물을 흘린 것처럼 보입니다. 그는 보라색 촉수 무늬가 수놓아진 긴 흰색 로브를 입고 있습니다. 그가 손을 들어 올리자 모두가 숨죽이며 집중합니다. 나는 1920년에 아들러가 그랬던 것처럼 환상과 메시지를 받았다고 그는 우렁차고 힘있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남극에 얼어붙은 땅, 모든 사상의 근원인 어머니 정신으로부터 테티안의 부름을 들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생각이 아름다운 덩굴처럼 우리의 뇌주름 사이를 미끄러지듯 스며드는 것을 느낍니다. Firstborn은 이 썩어 빠지고 비참한 세상에서 벗어나 우리와 함께하기를 갈망합니다. 몇 달 전만 해도 그녀는 이런 말을 미쳤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모든 것이 완벽하게 이해가 됩니다. 그녀는 이 춥고 건조한 세상에 있고 싶지 않습니다. 그녀는 아래에 더 나은 것이 자신을 기다린다는 걸 압니다. 그녀가 진정으로 속할 수 있는 곳. 이 이름 없는 모임은 이후 매주 반복되는 의식이 됩니다. 그녀는 팸플릿을 받고 모임에서 나눠주는 DVD 세미나 영상을 보고 추천 도서도 구입합니다. 조셉 애들러의 테티안의 본성이라는 책은 특히 그녀의 관심을 사로잡게 됩니다. 애들러는 부유하게 태어나 무료함을 느끼던 많은 남성 중 한 명으로 20세기 초 오컬티즘에 뛰어든 인물입니다. 그리고 인류보다 먼저 존재했던 고대 조상 존재들이 오늘날 우리가 가진 모든 것과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어떻게든 시작하게 했다는 개념에 매료되었습니다. 이런 오컬티스트들 대부분이 역할돌이에 실증을 대거나 수많은 중독 중 하나에 빠져들었던 것과 달리 조셉 애들러는 실제로 말만 한 게 아니라 실제로 자기 돈을 쏟아부었고 결국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물리적인 경계 너머에 어떤 원초적인 정신적 초의식이 존재한다는 자신의 생각을 시험하기 위해 조셉 애들러는 뜻이 맞는 사람들을 모아 이 힘과 접촉하기 위한 대규모 아스트랄 프로젝션을 시도했습니다. 그 결과 조셉 애들러를 제외한 모두가 1시간 안에 죽고 말았습니다. 건강 문제와 서로에게 입힌 상처가 뒤섞여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조셉 애들러는 두 가지만 잃었습니다. 바로 그의 두 눈과 정신이었습니다. 그는 남은 생을 정신병원에서 보냈고 자신이 했던 말이 사실이라며 소리쳤습니다. 만약 사실이 아니라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겠냐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일은 그녀는 개의치 않습니다. 오히려 어딘가에 뭔가 있다는 생각에 그녀는 흥분합니다. 아들러는 그 존재에게 연락을 받기를 기다리기보다는 먼저 연락을 시도했다는 실수를 저질렀던 것입니다. 그녀와 그룹의 다른 이들은 선택받았습니다. 이들은 테티안, 즉 최초의 존재들과 교감할 운명입니다. 그 그룹은 모임마다 사명이 옳음을 입증하는 문헌을 더 많이 공유합니다. 나치가 남극에서 테티안 증거를 찾았다는 신빙성 있는 증거가 있고 덴마크에서는 신자들로 이뤄진 교회들이 생겨났다가 통째로 자치를 감췄다는 신빙성 있는 증거도 있습니다. 점점 더 그 그룹이 아닌 다른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이 낭비처럼 느껴집니다. 그녀가 옛 친구나 동료들에게 그 꿈, 아들러, 테티안, 퍼스트본 얘기를 하면 그들은 미친 사람처럼 봅니다. 물론 그들은 그녀와 다른 멤버들과 같은 정신적 파장대에 있지 않을 뿐입니다. 그들과 대화를 시도하는 것조차 거의 의미가 없습니다. 이제 그들은 완전히 다른 두 행성에 있는 셈입니다. 그녀는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녀가 이제 밤에 꿈을 꿀 때 그것은 마치 황홀령이 길게 이어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녀는 그녀를 반기는 물속에 떠 있고 생물 발광 촉수들이 어둠 속에서 뻗어나와 그녀의 피부를 만지고 그녀를 스치고 노란 하늘과 반짝이는 석탄 같은 별들 아래 어둠 속에서 검은 눈으로 그녀를 지켜봅니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짜릿합니다. 말로는 그 순수한 황홀함을 담아낼 수 없습니다. 그 감각이 너무나도 황홀해서 그녀는 깨어나면 몇 시간이고 울곤 합니다. 왜냐하면 그 기쁨에 비하면 평범한 삶은 고통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다른 그룹원들도 매주 하는 명상과 염송 모임 후 그녀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존재하는 것조차 점점 힘들어집니다. 그들의 눈과 피부는 아플 정도로 건조하게 느껴집니다. 몸은 너무 무겁게 느껴집니다. 그들은 퍼스트본의 손길이 사라진 따끔거림을 피부로 느낍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 그들의 지도자가 그에게 전할 메시지가 있다는 것이 섭리처럼 느껴집니다. 그는 머리에 붕대를 감고 무대에 오릅니다. 붕대 위 두 눈 위의 붉은 점 2개는 이제 갈색으로 말랐습니다. 그의 얼굴에 넓은 미소가 번지며 고르지 않은 치아가 드러납니다. 나의 아이들아, 오늘은 정말 황홀한 날이구나. 나는 테티안으로부터 또 다른 계시를 받았다. 그분들이 나에게 위치를 알려주셨다. 콜로라도의 콰이엇 마운틴 해안선에 있는 해변이다. 우리가 걸어가 마침내 그들과 함께 해야 할 곳이 바로 거기다. 그것들은 그녀가 들어본 말 중 가장 아름답다.
일주일간의 준비 끝에 그녀와 그 그룹은 순례를 떠난다. 각자는 혼자 여행하지만 함께 도착한다. 그들은 해변에 서서 신발을 벗고 주머니에는 돌과 금속추로 가득 차 있다. 그들 사이엔 말이 오가지 않는다. 왜 이렇게 순수한 순간을 말처럼 하찮고 인간적인 것으로 망치겠는가? 말이란 건 괄약근을 비집고 나오는 공기 소리와 흔들리는 살덩어리로 조절되는 소리일 뿐인데 그럴 필요 없다. 파도 아래에서는 그런 것이 필요할 일이 결코 없을 것이다. 그들은 손을 맞잡고 바다로 들어가지 않는다. 아니, 그렇게 하면 각자의 개인적인 여정을 약화시키게 된다. 모두가 혼자서 바다로 들어간다. 외롭고 지루한 삶을 보낸 후 그녀는 걸으며 발밑에 돌과 모래를 느끼고 물이 발목을 넘고 무릎을 넘고 허리, 어깨까지 차오르는 것을 느낀다. 그녀가 숨을 쉬려고 입을 열 때 소금물이 폐를 가득 채우고 시야가 어두워진다. 처음으로 잠들어 있지 않을 때 그녀는 그들과 가까워진 느낌을 받는다. 이것이 어떤 단발적인 사건이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유감스럽게도 SCP-4246의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상태는 임상적으로는 탈라소마니아로 알려져 있고 재단에서는 비공식적으로 최초 태생의 꿈이라는 암호명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방금 들은 이야기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해하려면 세부 사항을 더 살펴보고 숨겨진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광기와 망상 그리고 죽음의 안개 속에서 이 상태의 다음 발작이 시작되어 더 많은 이들이 심연에 사라지기 전에 말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수준에서 SCP-4246은 처음에는 꿈에서 나타나며 곧 바다와 그 아래에 존재한다고 여겨지는 어떤 신적 힘에 대한 병적이고 삶을 집어삼키는 집착으로 이어지는 심리적 상태입니다. 가벼운 경우에는 심각한 정신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심각한 경우에는 환자 본인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불운한 사람들까지도 죽음에 이를 수 있습니다. 처음에 재단은 감염된 사람들이 알지 못할 지식을 공통적으로 알고 있는 듯 보인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이들이 텔레파시 능력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처음에는 추측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대신 그들은 더 큰 형태의 의식의 전송 노드나 라우터처럼 변해가고 있었고 그 의식은 자신들의 정신적 직감을 아무것도 모르는 인간들에게 투영하고 있었습니다. 조셉 애들러는 집단 아스트랄 투영 중 이 사실을 절실히 깨달았고 그로 인해 일행 사이에 폭력과 광기가 발생했습니다. 브로드모어 정신병원에서 재단 요원과의 면담에서 애들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너무 멀리 보았고 인간이 결코 보아서는 안 될 것을 목격했습니다. 상상도 인식도 초월한 공포였습니다. 나는 너무 멀리 보았고 무언가 내 시선을 달가워하지 않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인간에 비하면 첫 태생들은 신과도 같았습니다. 그들이 막지 못했다면 우리가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재단은 SCP-4246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전 세계 특정 지역에서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감염자들이 보호를 위해 격리되자 재단은 더 흥미로운 발견을 했습니다. 이들이 바다와 직접 접촉하지 못하면 바다를 과하게 그리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바다를 묘사한 그림들이 대량으로 만들어지고 종종 기이하고 난해한 표시들로 가득합니다. 이 모든 그림들이 연결되고 아들러가 정신병원에서 그렸던 쓸모없어 보였던 지도와 겹쳐졌을 때에야 연구자들은 그것이 바다 아래에 있는 강력한 정신적 힘의 결절점들로 그들을 직접 이끌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스테판 가트너 박사가 자신의 기록에 남긴 대로 퍼즐 조각처럼 하나씩 아들러의 지도는 몇 달에 걸친 지루한 작업 끝에 완성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완성된 이미지는 마치 SCP-4246일의 집단 잠재의식에서 태어난 무형의 꿈의 풍경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과학적 합의는 빠르고 필수적인 동맹이 되었고 판구조론의 결론이 아니었다면 수십 년 동안 고생했을 퍼즐을 해결해 주었습니다. SCP-4246일에 대한 제 연구의 일환으로 저는 그 지도사본을 주간 면담 때 보여주었고 그것을 알아보는지 물어보았습니다. 그들의 반응은 숨막히는 두려움에서부터 항울경에 가까운 흥분까지 다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꿈을 괴롭히는 세계입니다. 하지만 왜일까요? 재단은 조사를 위해 잠수함 임무를 준비했으나 모두 불운하게 끝났습니다. 잠수함 승무원들은 카메라에 잡히지 않은 거대한 침몰 도시들을 봤다고 주장합니다. 말할 것도 없이 그 잠수함들은 다시 떠오르지 못했습니다. 승무원들은 서로를 죽였고 끝없는 파도에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몇몇 죽음이 재단이 연구를 계속하는 것을 막은 적은 없습니다. 지금도 앞으로도 절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또 다른 단서를 추적했습니다. 아넨 에르베 옵스쿠라 코어프, 즉 나치 전쟁에 도움이 될 이변을 찾는 데 전념했던 SS 조직의 오래된 문서들이었습니다. 이 문서들은 SCP-4246 현상과 이 연구들에서 계속 언급되는 신비로운 고대 종족 테티안들과 관련된 무언가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었습니다. 이 문서들은 실제로 그들을 옵스쿠라 코어프가 남극에서 진행하던 프로젝트로 이끌었습니다. 그들은 지하 시설을 건설했는데 그 아래에는 훨씬 더 불가능해 보이고 훨씬 더 오래된 시설이 있었습니다. 인류가 존재하기도 훨씬 전에 만들어진 일련의 지하 묘지들이 있었고 그 가장 아래 방에는 다름 아닌 거대한 뇌가 있었습니다. 이 뇌가 바로 SCP-4246 현상 전체의 정신적 발산의 근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 모든 것 뒤에 어떤 형태로든 지성이 있다는 것이 확인되자 재단은 그 빌어먹을 것과 소통을 시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재단은 상상할 수 없이 끔찍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이미 SCP-4246 현상에 감염된 사람들을 데려다가 그들을 외과적으로 변형시켜 이상 현상의 메시지를 더 완벽하게 수신하고 전달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송과선의 질량이 250% 증가하고 벤의 피질의 질량이 400% 증가했으며 평균 성인 인간의 약 12배에 달하는 뉴런이 존재하고 추가된 뇌 질량을 수용하기 위해 두개골의 크기도 증가했습니다. 그들은 이를 깨어난 몽상가 프로젝트라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 드리머들 중 한 명이 실제로 뇌와 소통할 수 있었을 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촉수들 사이에서 길을 잃었고 더 이상 숨쉬기 위해 애쓰지 않는다. 차갑고 무감각하지만 그마저도 편안했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어머니가 저를 집으로 부르십니다. 집. 어머니가 저에게 노래를 불러주십니다. 말이나 소리의 노래가 아니라 빛과 색깔로요. 너무나도 찬란합니다. 집. 집. 조상들의 정원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제 자매들과 함께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곁에 있는 한 우리는 안전할 수 있습니다. 조용히 해. 단순하게 빛 없이 있어라. 노래는 희미해지지만 어둠 속에는 안전함이 있다. 단순하게 빛 없이 있어라. 짐승이 우리를 찾을 거야. 이 전송은 정신적 충격파를 일으켜 여러 재단 요원들을 의식불명 상태로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프로그램에 참여한 모든 깨어난 몽상가들과 전 세계의 모든 두 종류에게 고통스러운 발작을 일으켰다. 그리고 그게 모든 것을 밝혀낸 계기였어. 테티아인들은 죽거나 사라지거나 다른 차원으로 간 게 아니었어. 그들은 의식을 무형의 집단 정신으로 끌어올렸고 그들의 육체는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오징어나 문어로 태화한 거야. 하지만 왜? 테티안들은 한때 세상을 지배했던 강력하고 복잡한 존재였지만 본질적으로 그들의 정신을 진화시키고 육체를 태화시키는 쪽을 선택한 것 같아. 뭔가의 주목을 피하기 위해서 말이지. 그리고 그 뭔가가 무엇인지는 아직 우리 모두에게 미스테리지만 한 가지는 확실히 알아. 오늘 밤 우리 모두 그걸 꿈에서 볼 것 같아. 이 채널이 이상하고 무섭고 변칙적인 것들을 밝히는 사명을 계속하도록 지원하고 싶으신가요? 닥터밥 패트리온에 가입하시면 검열되지 않은 에피소드나 다음에 다룰 주제에 대한 투표권 같은 훌륭한 보너스 기능도 얻으면서 채널을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후원자분들의 지원 덕분에 제가 SCP-2846 오징어와 선원 같은 더 무서운 영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